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대 영어에서 마포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포고등학교는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원래는 마포구에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사 와가지고 강서구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강서구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여가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경쟁률은 10대 1을 거의 넘기는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강대영어는 양천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양천구에 있지만은 사실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교육으로 보면요, 같은 학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천구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월천중, 신목중, 양정중, 노군중 이런 남학생들이 마포고등학교에 보통 강제 배정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실제로 먼저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스카이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올해에도 의대에 한 명이 들어가서 좋은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마포고등학교는요, 수시에 강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정시로도 잘 할 수 있지만은 수시라는 카드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교 블라인드 내에서는요, 이 내신 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점수 받는 거, 내신 받는 거 조금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기부 있잖아요. 그 생기부도 굉장히 잘 써주십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생기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카드 쓸 수 있습니다. 정시도 쓸 수 있고요. 아마 궁금해하실 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일 텐데요. 제가 출제 분석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있었던 기말고사의 그런 분석인데요. 일단 뭐가 나오냐면은 교과서는 한과 분량이 나옵니다. 교과서는 능률, 김성곤 책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부교재가 있는데요. 부교재가 올림포스라는 게 뭐냐면은 한 5년 정도의 1학년 기출문제를 묶어놓은 그런 모의고사 모음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정한 분량만큼 시험에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모의고사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3월 말에 보는 모의고사, 모의고사의 일부를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의 개수는 좀 정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8지문 정도로 좁혀주십니다. 물론 고난도 어려운 지문만.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고3 듣기인데요. 고3 듣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있었던 수능, 수능에서도 듣기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틀려버리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3 듣기를 미리 발맞춰서 미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듣기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라든가를 또 단어 쓰라고 내시는 것도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문법 구문 학교 프린트인데요. 이제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계대명사다. 그럴 경우에 관계대명사 관련된 예문들을 쭉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나눠주셔서 이걸 시험으로 내시는 건데요. 프린트만이 아니라 사실 미리 말씀드리건데 모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관계대명사가 있으면은 관계대명사를 좀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심지어는 좀 중요합니다. 이게 변형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at이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실제 시험지에는 whatever로 써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what이 명사절을 이끌면은 whatever로 바꿔도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평소에 좀 많이 공부를 해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들어가실 때는 문법을 좀 빵빵하게 준비를 하되 그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요, 시험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부교재 올림포스가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무려 40%가 나옵니다. 굉장하죠?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 즉 3월 모의고사를 받고 나중에 4월, 5월 시험 볼 때 거기서 25%가 나오고요. 다음 교과서에서 한 22%가 나오는데요. 결국에 보면은 부교재인 올림포스도 모의고사죠.
다음에 3월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65%꽤 높지요. 예, 그래서 수능 지향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신에 때 빡빡하게 외우는 거에 더해서 진짜 수능 자체를 잘 해야만이 외우는 것도 좀 외울 게 덜 많아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는 친구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단어 독해력 그리고 문법 작문이 중요하고 수능 지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마포구 1학년 영어 시험은요, 시험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 풀 때는 중으로 느껴졌지만, 왜냐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저기 파란 글씨로 내용일치 문제와 추론할 수 없는 것 문제가 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로 나왔지만은 다음 그 지문 중에서 지문을 읽고 나서 이 아래 보기 중에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요. 이게 한글로 나오든 영어로 나오든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모두 고르시오에 연결되거든요. 모두 고르라는 순간 아이들은 모두 골라오지 않아서 틀리기도 하고요. 나름 모두 골랐지만은 몇 개를 빠뜨릴 수도 있고요. 잘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뜻밖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뒤에서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기를 시간 안배가 관건이다. 즉 너무 어려운 문제는 특히 이런 거 추론 문제, 내용일치 문제는 좀 아리까리하다 싶을 때에는 큰 세모를 쳐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 안배하시고요. 다음 1학년 기준으로는요, 서답형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외워서 거의 다 맞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선택형, 흔히 객관식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내용일치 문제 조심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문법도 객관식 나오고요. 또 문법이 그 서답형도 나오고 해서 고루고루 나옵니다. 다음 맨 밑에 있지만은 단어 변조가 있는데요. 뭐든지 책과 그대로 외웠다고 해서 다 맞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제 경험으로 볼 때 똑같이 외웠을 때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조금 바뀌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어든 문장이든 문법이든 말입니다. 자, 약간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넘어가 볼게요. 네, 서답형으로 넘어왔는데요. 서답형은 모든 지문을 암기하거나 프린트를 다 암기하는 거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학생 때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외운다고 해도 이게 뜻밖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다 외우기보다는 선생님과 잘 협의하에 중요한 거 위주로 잘 외우고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자기 기본기로 커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좀 잘 바삭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갑자기 쓰라고 할 때에도 내용이 기억나는 그 선에서 약간 창의적인 문장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주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 같은 거. 그런 문장들은요, 번역 시험을 냅니다. 재밌죠? 그래서 한글 번역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 같은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이든 아니면 올림포스이든 번역본을 한 번쯤은 좀 꼼꼼하게 국어 지문 보는 것처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번역을 해서 대충의 뜻을 안다라는 것과 또 정확하게 정갈한 그런 국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이것이 잘 수렴할 수 있게, 모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맨 마지막에 영단어 쓰기가 나와 있는데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스펠링을 써야 하고요. 스펠링 틀리면 틀립니다. 감점됩니다. 자, 이게 무려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이 정도면요. 이게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 1학년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가 대략 한 96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떨 때에는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기말고사 때는 뭐 90점이 살짝 넘는 수준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뭐 88점 가까이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도 어렵지만은 아까 객관식도 배점이 높아요. 그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뭐 하나에 3.5점이니까 그 둘을 빼고 나면 7점부터 까이고 여기 서술형에서 또 뭐 점수 몇 개 까이다 보면요. 대충 한 8, 9점 까이고 출발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킬러 문제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큰 글씨로 썼네요. 문법이 1학년과 2학년 시험에 모두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1학년을 주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2학년도 보셔야 돼요. 1학년과 2학년 시험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1학년은 서술형이 좀 쉬운 반면 객관식이 까다로웠잖아요. 그런데 2학년은 정반대예요. 2학년은 객관식은 좀 쉬운 편인데 좀 범위가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아주 많은 범위에서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 외울 수 없을 뿐더러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제 단어 쓰는 것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난이도상으로 보자면 1학년 난이도보다 2학년 난이도가 한 7, 8배는 어렵다. 범위도 7, 8배 더 많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2학년들이 시험 보면서 공부하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1학년만 보지 마십시오. 네, 일단 1학년, 2학년 공통으로 긴 그 본문 지문이 있어요. 이 긴 본문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고 돼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지문이 짧아요. 그런데 2학년 되면요, 엄청 길어집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 없습니다. 서술형 기준으로. 그래서 어렵네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자, 이게 빡빡해 보이지만요, 한 문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술형 5번, 2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글 A, B, C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각각 2개씩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6점입니다. A에서 2개, B에서 2개, C에서 2개인데요. 이 지문을 지금 제가 넓게 해놔서 그렇지 실제 시험지에는요 이렇게 좁게 나오고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큰 B4 용지 시험지에 왼쪽 한가득 채우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런 지문에서 틀린 걸 찾아라, 고쳐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멘붕이 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인데요. 1학년은 이 A, B, C가 아니라 요 정도, 요 하나의 지문 정도에서 틀린 걸 모두 찾아 고쳐라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수는요. 여기 6점이라고 써 있으면 6개인 거고요. 또 8점이면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때에 따라서는 이걸 그 개수 A에서 몇 개다 이렇게 안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몇 개 다 골라서 해라.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제가 좀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문법이 노, 싫다 이런 친구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문법은 예스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서 선생님과 함께 효율적이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이해가 절반이고요. 암기가 절반입니다. 그러니 이해할 부분은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또 복습을 하면서 복습은 선생님이 좀 요령껏 해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암기 공식이라든가가 있어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영단어 쓰기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1, 2학년 모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학년 때 영단어를 영영풀이처럼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소스에서 영단어 쓰기가 약간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꾸 2학기 기말로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유형을 확실히 영영풀이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영어 쓰는 걸 정착하셨고요. 그다음 2학년은 무조건 그 크로스워드, 가로 세로 크로스워드 퍼즐이 나옵니다. 자, 1등급 결정의 킬러 문제 맞습니다. 자, 볼까요? 짠! 자, 이게 1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서답형 3번. 다음 문장들의 빈칸에 아래의 영영사전 해설을 참고하여 괄호 속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쓰시오. 7점이란 얘기는요. 칸이 7개란 뜻이에요. 자, 여기 가 나와 있고 사까지 예문이 있습니다. 다음 구멍이 있죠. 빈칸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가에는 P로 출발하는 8글자. To keep something in its original state or in good condition.
P로 출발한다. 그리고 저기 가가 있는데요. 이건 다행히도 1학년은 쉬워요. 실제 그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꼼꼼하게 써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스펠링을 틀리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기 밑에 사가 있는데요.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빨간 글씨로 C로 출발하는 14글자이고요. Medical of or relating to the heart and blood vessels. 자, 이 영영풀이를 좀 번역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나 생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저기 위에 사, It makes the positive consequences for 빈칸 health. 이게 뭐였냐면요. 심혈관이란 뜻인데요. 좀 길어요. 아십니까? C로 출발하는 바로 cardiovascular입니다. 스펠링 길고요. 틀릴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또 다른 그 중간 계말 좀 섞어놨는데요. 서답형 3번 다음 문장들의 빈칸에 해석을 참고하여 괄호 속에 주어진 철자를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쓰시오. 9점. 칸이 9개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번에는 저기 위에 가가 예문이 있고요. 아래에 가, 그 해설 부분 상호 이타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좀 더 착하네요. 이게 뭐였냐면요. R과 A로 출발하는데요. 좀 어렵죠. Reciprocal altruism. Reciprocal altruism. 발음도 어렵고요. 스펠링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쫄지 마세요. 그 공부한 지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드디어 이제 짜잔 2학년 시험지입니다. 2학년은요 이렇게 무조건 크로스워드 퍼즐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영영풀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교과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부교재 그런 지문에서 그대로 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단어만 따로 빼서 따로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재구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헬입니다. 저도 이게 뭐였더라라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스가 어디냐면요. 어떨 때는 여기서만 낼게라고 할 때도 있지만요. 점점 사악해지더라고요. 점점 사악해지면서 그냥 전체 범위, 교과서, 모의고사 등등 모든 전체 범위에서 알아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대충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300단어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쉬운 거 빼더라도. 그래서 한 100개 정도만 줄여줘도 100개 정도로 줄여줘도 참 좋겠는데 그렇게 그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정말 못해 먹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영풀이의 출처도요 굉장히 여러 사전을 쓰시기 때문에 저도 고달프게 준비를 해야만이 이것을 준비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달픈 2학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보다 더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의 그 1등급 커트는요 거의 놀라지 마십시오. 99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런 것이고 또 1학년을 거쳐보다 보면은 2학년 되면 약간 맷집이 커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도 더 커지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내도 애들이 따라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단어 쓰기는 1학년은 시험 범위 그대로, 문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이지만 2학년은 정말 헬이다. 무슨 백사장에서 바늘찾기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킬러 문제이다. 다음 아래 보면요. 공통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시험 볼 때 긴장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왜 수능 볼 때 더 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펠링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요. 다음 이제 알아보기 힘든 악필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요. 자기는 분명히 E라고 썼는데 또는 A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채점하시면서 이게 왜 A야? 내가 보기엔 A가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아니에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감점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또박또박 쓰는 거 연습해야 되겠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독해의 중요성인데요.
1학년을 거쳐 2학년 갈 때 이렇게 방대한 모의고사 분량이 나오는데요. 2학년은 거의 모의고사가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수능 독해를 잘 하는 친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말은 내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비내신 기간이 있잖아요. 비내신 기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일종의 다음번 내신에 대한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시스템인지 이제 감 잡으셨죠? 자, 그래서 탄탄한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고난도 독해 구문 훈련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신 때 낼 때에도 사실 쉬운 지문보다 어려운 지문 많이 내시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장 번역도 내시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가 깊은 사고력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수능 영어가 약간의 국어 비문학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마포에서는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포 2학년쯤 되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시잖아요. 그럴 때 내신과 수능 같이 가져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신은 이제 내신 합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또 생기부도 잘 써주실 거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할 때 그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좀 되면은 그걸 잘 맞춰가지고 좀 더 높은 과에 간다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과라면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춰주면서 좋은 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수능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능 공부할 때 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릴리스 하면 뜻이 되게 많아요. 밑에 보이시죠? 뭐 음반을 발매하다, 영화를 개봉하다, 또 어떤 가스나 열을 방출하다, 어떤 사람을 석방해주다, 그리고 어떤 뉴스나 자료를 발표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맨 위에 보이죠? 뭐뭐를 붙잡고 있다가 내놓다란 뜻이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출발점이 좋다면 내놓는 거니까 내가 그 가수라고 하면 앨범을 내놓는 거겠죠. 또 내가 영화를 찍은 사람이라면 영화를 개봉하겠죠. 그리고 그 개봉작도 new releases, 새로운 신작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사와 명사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처음 공부할 때 길잡이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둘러가지 말고 약간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부합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항상 공부, 연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예전에 이거 실화인데요. 1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강서고등학교로 나와서 서울대에 갔는데요. 네, 영어를 못했던 친구예요. 놀라셨죠? 그래서 저에게 시간 약속 잡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열심히면 선생님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대에 간 친구, 제가 고1, 고3을 함께 했는데요. 저한테 열심히 배워서 의대에 아주 너끈하게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서울대 3명, 의대 3명 포함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스카이에 진학을 했고요. 저는 항상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신과 수능은 조합이 필요하다,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지식과 흥미로운 수업을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